2018년 3월 일본 시가현의 하천에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돼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신은 58세 여성 기류 시노부로 밝혀졌고 일본 경찰은 같은 해 6월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용의자를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기류 노조미, 당시 31세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너무나도 잔인하게 살해한 딸. 과연 이 모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노조미가 초등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노조미의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빠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노조미는 그녀의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부모님 중 한 명의 보살핌만 받으며 자랐음에도 노조미는 다른 아이들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학력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로 하여금 이 콤플렉스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노조미를 의대에 진학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 노조미의 성적은 시노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성적은 더 떨어졌고 대학 입학원서를 내기 전에 이미 노조미는 의대 진학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노부는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조미는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의대에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시노부는 딸에게 재수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노조미가 딴짓을 못하게끔 핸드폰을 압수하고 외출을 통제하며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간 시간까지 체크했습니다. 완전히 노조미를 꼭두각시처럼 다루었어요. 그런 삶을 견딜 수 없던 노조미는 수차례 가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시노부는 흥신소 직원까지 고용해가면서 노조미를 찾아내 붙잡아 왔습니다. 그렇게 노조미는 무려 9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강제로 수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노조미는 의대에 합격을 못했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시노부는 그런 딸을 보고 마침내 현실과 타협했는지 의사와 비슷해 보이는 조산사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노조미가 간호대학에 가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노조미는 20대 후반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의 불화도 점점 누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노조미가 대학교 4학년이던 2017년 그녀가 수술실 간호사를 꿈꾸면서 그녀의 어머니는 다시 돌변했습니다. 대학 부속병원에 취직이 내정돼 있던 노조미에게 시노부는 당장 취소하고 조산사 학교에 진학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조산사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합격할 때까지 응시할 것이라는 서약서까지 받아내었죠. 이듬해 1월 중순 노조미는 억지로 조산사 학교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취업 절차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노조미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제발 허락해달라고. 하지만 딸의 이런 애원도 그녀의 어머니에겐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미에게 돌아온 대답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배신자. 라는 정말 노조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내뱉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시노부는 밤새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평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아온 노조미는 그날 새벽 결국 엎드려 잠들어 있던 그녀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새벽 3시 42분경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괴물을 처치했어. 이제 안심이야. 그리고 노조미는 시신을 훼손하고 그 일부를 유기했습니다. 집에서 고작 250m 남짓 떨어진 하천에 말이죠. 그해 6월 노조미는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살인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죠. 하지만 노조미는 자신의 살해 사실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2020년 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도 노조미는 그녀의 어머니가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노부에게 자살 동기가 없고 사망 시 단둘이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노조미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극심한 간섭을 받아왔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동정의 여지가 있다 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후에 노조미는 몇 번이나 판결문을 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어느 것 하나 본인의 뜻대로 할 수 없었던 불쌍한 자신의 삶을 인정받은 느낌이었거든요. 8개월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노조미는 살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이 아버지에게 알려지는 게 무서웠다는 심경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노조미에게 1심보다 크게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백한 것처럼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십시오. 어머니에게 쥐어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판단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는 것으로 갱생하길 바랍니다. 재판장의 말에 노조미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수감 생활을 하던 노조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에게 속박되어 살아왔던 시간보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더 편합니다. 하지만 엄마를 살해한 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상 라디오 싹이었습니다.